네, 이번 일부 항소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라며 정부 여당의 공개적인 검찰 압박과 노골적인 수사 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하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1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25가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허위 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이 씨가 숨진 뒤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열어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 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 분량이 700종 넘게 방대한 만큼 검찰은 마감일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결재 라인을 오가며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목소리도 나온 만큼 검찰 내부는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부분 항소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덮을 수 없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 이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한 가운데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의견도 검찰에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부에서 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며 이런 점들을 검찰이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치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의 월북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년이 지난 시점 정권이 바뀌자 월북몰이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3년 가까이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 끝에 1심 법원이 내린 결론은 전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태 대응과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체계를 거친 과정이 대부분 문서로 남아있고 사실과 다른 결론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정황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고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했고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 섣불렀다는 비판을 가할 수는 있지만 당시 파악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내린 결론인 만큼 사건 은폐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씨 유족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 기록물에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건데요. 검찰은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월북몰이 내지는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유족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3년 가까이 60회 넘는 공판이 이어진 끝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소된 5명 모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해경 등의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된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전 장관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이 당시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실을 은폐했다고 본 검찰은 이들이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 찍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훈 전 원장과 박지원 의원 등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발생 2년 후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은폐라고 규정했다며 은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